황금알을 낳은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다란 거위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여기 다 자라지 않은 거위가 있습니다. 이 거위는 성체가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위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 이 거위를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잡아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쳐주는 곳에 팔아야 할까요? 이처럼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이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무기 개발인데요. 한국의 방산무기들은 세계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성과는 세계도 놀랄 만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 방위산업 수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청은 아세안 국가 정상 및 국방 관계자들과 우리 방산 현장 방문과 방산 관련 양해각서, MOU 체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핵심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규모는 전체 약 15조 원의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5조 원, 말레이시아 4조 원, 필리핀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터키 및 페루와 함께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거점 국가로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 국가 중 한국의 점유율은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4위인데 전체 비중 중 12.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필리핀과는 방산물자 조달에 대한 시행약정 개정안을, 싱가포르과는 화생방 분야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기 시장은 다른 시장과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판매하는 해당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그런 부분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금사라기 시장을 일본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무기 수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기존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허문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 연합,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호주 등 주변국들과의 접촉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카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X, IF-X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으로의 KF-X 수출 확산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FA-50과 KUH, 수리온 등의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3척의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3척을 추가 수주에 건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하나그룹은 말레이시아에서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건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 해군 전투체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2.75인치 유도 로켓과 130mm 유도 로켓,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장거리 레이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한테 무기 판매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하실 텐데요. 이런 답변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 중에 무기 수출 비중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군사력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주변 국가들에게 무기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한 무기가 해당 국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다른 무기로 전환하는데 꽤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유독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할까요? 가격이 싸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신의 기술이 들어가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기 교역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기술 이전이나 시스템이 신압으로 미국산 무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단번에 무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의 연계성도 따져야 하고 국가안보가 달려있는 사항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한 무기도 종종 발생돼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지속적인 방산무기 개발로 세계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아이템은 지상 방산 시스템인데요. 강대국들은 군사동맹 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전략무기의 핵심은 항공기와 미사일 등 유도무기입니다만 제대로 된 전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유한 소수의 국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기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상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 개발과 조달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고, 반면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방산 기업들만으로 자국 국방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기 체계 교역량의 약 15%는 여전히 전차, 자주포, 장갑차, 대공차량, 재래식 전투기 등 지상 시스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래식 무기 시장만 약 900억 달러로 110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태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재래식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한국의 무기는 신뢰성도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등 친서방 국가들은 한국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갈등 요소가 크지 않아 좋은 제품이 있다면 무기 수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는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해외 수주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북해 지역에서부터 중동 지역까지 기후가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채택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고, K2 전차는 올해부터 2차 양산과 더불어 세계 1위권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도무기와 항공무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데요. 중고도 방공미사일 체계인 MSM의 양산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순항미사일인 현무3 등이 양산 10년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항공무기는 초음속 훈련기, 한국항공우주의 T-50이 대표격인데, T-50은 국내 무기 체계 수출 실적의 51%를 차지할 만큼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또한 첨단 장갑차 레드백은 9월 16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등의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으로 사막형 K2 흑표전차도 개발 중인데요. 사막에서 열을 막는 차열 효과와 위장 효과를 위해 모래석 도장을 적용하고, 또 전차 기동 간 모래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측면에 모래먼지 저감용 고무 스커트를 장착하는 등 중동 현지에서 운용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의 개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차세대 개인 및 공용 화기도 공개됐습니다. 국산 아이언맨의 기반이 될 근력 증강 로봇으로 웨어러블 로봇 방식입니다. 5kg 정도 무게의 기기를 오디에 장착하면 30kg에 달하는 물건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고, 13kg 정도의 유압 파워팩을 장착한 기기를 착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육군 공병부대에 시범 운영한 결과 25% 정도의 체력 부담 저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력 증강 로봇은 미래 보병 체계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착용 로봇 기술은 향후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 재활의료 분야, 실버산업, 농산업 등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국산 무기 체계가 다수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 소형 무장 헬기 LHA 사업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또한 LHA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청검 대전차 미사일도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한국형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목표로 하는 LSAM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다량의 무기 체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국방부도 개발비를 확보하는 중인데요. 국방 예산은 앞으로 4년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방 예산은 2019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00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5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무기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본도 꾸준한 국산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F-35와 이지스 방어 체계 등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90% 이상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세계 무기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거위는 다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거위가 지금 당장 황금알을 못 낳는다고 버려야 할까요? 지금 한국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게 할지 아니면 그 거위를 잡아먹을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